동희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준 그 동희하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동희 이제 아버지 투병 중일 때 동희가 이제 그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 볼 때마다 뭐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진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나 환자다 안기종입니다. 오늘은 그 동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날 그 고 김동희 군 그 유족 그 어머님 아버님하고 그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그 동희가 사망하게 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해당 병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희의 첫 번째 기일에 병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죠. 근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난 1년 동안 동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동희 아버지 어머님이 참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정말 동희가 의료사고로 좀 억울한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응급 상황에 해당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응급 처치를 늦게 받은 것 때문에 결국 동희가 하늘나라 간 이제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어졌는데 그건 별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희 그 아버님께서 동희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동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수소실에 CCTV도 설치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도 24시간 내에 발급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몇 가지 청원을 했었고 그 20만 명이 넘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죠. 강도태 차관이 이제 청와대를 대신해서 공식 답변까지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희 부모님과 또 환자단체 앞에서 해당 병원에 가서 진상 촉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제2, 제3의 동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동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는 2015년 5월 25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동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무녀동남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동희가 태어나서 이제 28개월 되었을 때 그 동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희가 3살 때부터 하늘나라 가기 그 6살까지 그 3년 동안 아빠의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동희가 이제 성장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동희 아버지에게는 동희가 희망이죠. 백혈병 투명이라고 하는 그 힘든 과정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동희가 워낙 이제 이쁘고 또 밝고 또 아빠와 더 친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동희 때문이라도 꼭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굉장히 열심히 투병을 했었는데 동희는 2019년 10월 4일 날 그 양산에 있는 큰 이제 병원에서 그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월 4일 날 했는데 원래 좀 1시간 정도면 된다는 수술이 한 2시간 정도 좀 길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치료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10월 6일 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는데 그때 퇴원할 때 사실은 동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을 시켰고요. 그 안 되겠다 싶어서 동희 이제 부모님이 10월 7일 날 다음 날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이제 동네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전문의는 이 편도 이 수술 부위가 너무 화상이 좀 심하고 아마 그 지혈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소작이라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음식을 거의 삼키지 못할 정도 너무 심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날 10월 7일 날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날 지나고 9일 날 10월 9일 날 새벽 1시 45분에 동희의 편도 수술하는 그 수술 부위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입에서 이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계신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전원 결정을
그 1시 46분에 결정을 했고요. 119 구급대에 47분에 신고했고 그 119 구급대가 48분에 출동했고 병원에는 50분 만에 1시 50분 도착했고요. 1시 56분에 동의를 싣고 이제 그 부산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그 도착하기에 한 5, 6분 전쯤에 동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래 있던 병원이 요것이라 그러면 양산 부산대병원이 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 동아대병원이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가 수용을 거부하니까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아래가 내려가면서 결국 22분 만에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도착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제 심폐소생 해왔는데 심폐소생술로 다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한 5개월 지나고 난 이제 2020년이죠. 작년이죠. 3월 11일 날 결국 하늘날에 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119 구급대에 의하면 동의가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양산 부산이면 출발할 때 그쪽으로 출발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고 도착하기 직전 이제 한 5, 6분 남겨두고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그 의료진이 그 CPR 이제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했고 119 구급대에서는 상황이 지금 오늘 응급한 상황이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재차 요청했는데 결국 수용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서 부산 동아대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 이제 응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이미 부산 그 동아대병원에 갔을 때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회복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쨌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내사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은 이 동의가 편도가 터졌던 그 병원에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까지는 그 새벽 1시 45분쯤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 그때는 차도 별로 없을 때고 119 구급대가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아마 10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 도착했었으면 어쩌면 좀 빨리 이제 그 내사까지 안 빠지고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그 119 구급대가 사전 통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송을 했잖아요. 근데 5, 6분을 남겨두고 겨우 수용을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 당시 그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응급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산 부산대병원이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이기도 하거든요.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 한 명 있다라고 동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 맞지 않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동의가 이송하고 있었을 때 CPR 그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하는 응급 환자가 동의가 이제 119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을 때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저는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심폐소생술하는 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만의 문제일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제소도 받지 않는 이 현상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 초응급 상태에 있는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이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의 문제는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나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